안녕하세요. YN 아니마입니다. 매장 임대차 계약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체크하고 계약하세요? 제가 매장 2호점을 내려고 하다가 겪은 뼈아픈 등골 시린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아무도 하지 않길 바라고 신중하게 계약서를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약 사기를 당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년 전쯤 얘긴데요. 정말 괜찮은 장소에 내부 사이즈도 좋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괜찮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이랑 작업실이랑 같이 운영할 곳을 찾았다 싶어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동산 가자 했더니 에이 무슨 부동산 가서 계약하냐. 중개 수수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중개사 오라고 해서 간단하고 저렴하게 그냥 우리끼리 씁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그래 뭐 수수료 비용 아끼면 좋지 하고 그 건물에서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인이 보여준 서류를 말해주는 대로 대충 훑어보고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저는 매장을 얻을 생각에 신나 있었어요. 인테리어 전기 공사를 마치고 내부에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아마 밤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30대 남자분이 갑자기 똑똑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전에 여기 썼던 사람인데 이 건물 무허가 건물인 거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등골이 정말 오싹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말들은 더 가관이었어요. 이 건물주가 얼마나 악질인지, 그리고 옆 건물이 치킨집인데 옆집과의 벽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썩은 똥물이 벽을 뚫고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수리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2년 계약서를 이미 썼고 계약금은 주인에게 지불을 한 상태고 다른 인테리어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해도 100만 원의 전기공사 비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무허가 건물이란 걸 알게 되고 여름이 되면 옆 치킨집의 잡다한 오물들이 우리 매장으로 뚫고 흘러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다면요.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대체? 저는 그때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무허가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게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10년, 20년 가게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군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건물을 헐라고 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뿐더러 권리금과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또한 모두 날리고 쫓겨나게 될 것이 뻔하죠.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이 얼마나 끔찍할지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미리 들어버렸는데 여름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아니 기분 좋게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장소에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계약 파기를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주인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면 건물에 대한 서류를 다 확인시켜주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 또한 확인시켜줬겠죠. 그런데 간소하게 진행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지인 중개사를 데려와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죠. 저는 설마 뭐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냐고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너무 신나서 거기서 빨리 매장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만 앞섰던 것 같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왜 그런지 충분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일단 바로 주인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F 성향인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게 뻔하고 무서운 70대 주인 아저씨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름 계획을 세웠죠.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어요. 건물주와 그때 그 공인중개사에게 2통을 썼습니다. 그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옆집 치킨집 오물 얘기는 들었다고 할 수 없으니 무허가 건물이란 걸 나에게 속였다는 내용을 썼고 계약금과 전기공사 비용, 기타 비용 등을 청구했죠. 그랬더니 중개인이 바로 연락이 와서 중개 수수료 얼마 받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줬는데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 내가 건물이 몇 개가 있고 집이 몇 개가 있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몰상식한 아저씨들한테 내가 제대로 당했구나. 나는 무허가 건물이란 걸 알았다면 절대 계약할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청구한 것들을 다 돌려달라고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말을 했죠.
왜냐면 계약금이랑 공사 비용을 꼭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를 10원을 받고 도장을 찍어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정기 공사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만 받아내고 계약은 파기가 됐습니다. 전기 공사와 제가 설치한 천장의 조명 레일 어떻게 됐냐고요? 몇 개월 후 그곳을 지나가 보니 예쁜 꽃집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100만 원 들여 공사하고 설치해준 레일 조명에 예쁜 조명 달고서요.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혹시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절대 건물주에게 말려들지 마시고 정식적인 부동산을 가셔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쓰시길 바랄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어납니다. 꼼꼼하고 깐깐하게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가 바보같이 당한 거죠, 사실. 그냥 아저씨 말만 듣고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했던 게 잘못이죠. 다시 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해보니 토지는 그 주인 명의가 맞는데 건물은 허가가 안 난 건물이었어요. 허가를 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그런지 아님 건물 사용 허가가 안 나는 위법 건축물이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줬어야죠, 저에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계약서든 쓸 때는 엄청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나의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지만 크게 꼭 3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해보니 문제없다고 해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꼼꼼하게 꼭 봐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좋은 계약서 쓰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